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부산에 본사를 둔 민간 기업이 개발한 상업용 초소형 관측 위성이 우주 궤도에 올라서 지상과의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작년 11월 17일 새벽이었는데 민간 기업이 초소형 관측 위성을 개발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초소형 관측 위성이 지상과의 교신에 성공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나라스페이스 김민식 팀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냥 봐도 이 과학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진짜로. 금방 스티브 잡스 딱 그 옷을 입고 다니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 나라스페이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저희는 국내 유일 초소형 위성 제작 회사이고요. 예. 그리고 위성 영상 플랫폼인 얼스페이퍼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업한 지는 9년 차이고요. 2022년에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요. 총 이제 135억을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네. 예. 아니 이제 이런 보도를 보고 놀라웠던 게 그냥 기업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이거 뭐 나라에서 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나라스페이스가 개발하고 우주에 보낸 초소형 인공위성 옵저버 1A 요거 언제 처음 개발한 겁니까? 네, 옵저버 1A는 이제 2020년부터 저희가 개발을 시작하기 했고요. 그리고 위성 개발에는 한 3년 정도 소요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위성을 저희는 이제 5년 안에 100기를 발사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개발하는데 3년 정도 걸렸지만 이제 한번 개발이 되면 네. 이제 저희는 양산이 가능해서 하루에 이제 한 대씩 차 조립하듯이 네. 가능합니다. 네. 나도 위성 하나 가져볼까? 그래서 저기 나라스페이스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약간 그런 시대도 오겠네요, 그죠? 네, 저희는 이제 미래에는 이제 한 사람이 하나의 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옵저버 1A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우주로 발사된 겁니까? 네. 옵저버 1A는 한국 시간으로 2023년 11월 17일 새벽 3시 반에 이제 발사되었고요. 예. 발사 자체는 이제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사를 통해서 발사가 되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이제 발사가 되었습니다. 예. 요 이제 옵저버 1A가 발사돼 가지고 지상 교신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이제 작년에 누리호 발사 과정을 이제 보셨을 텐데요. 그 과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제 발사 과정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1단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2단 발사체가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탑재체가 분리가 되는데요. 메인 탑재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제일 돈을 많이 내신 분이 그리고 제일 큰 위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위성이 발사된 후에는 이제 저희처럼 초소형 위성들이 이제 발사가 되는데요. 그 누리호 발사처럼 저희가 이거를 발사체에 탑재된 카메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사될 때마다 이제 스페이스 X사에서 그 구두 방송을 해줍니다. 옵저버 1A 발사됐습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발사가 된 이후에는 이제 옵저버 1A의 이제 궤도를 따라서 그 위성이 움직이는데 저희는 첫 번째 교신은 북극 근처에 이제 스발바드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교신에서 위성의 이제 상태 정보 수집이랑 그다음에 양방향 통신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발사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만에 이제 성과이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랑 같이 발사한 위성이 93개인데 93개 중에 제일 빠르게 양방향 통신이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근데 스페이스X 이 회사는 그렇게 뭐 발사체를 올리나 봐요. 네. 수시로. 그 지역 주민에 따르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발사가 되는. 네. 그래서 저기 초소형 다 모아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 쏘아 올려주고.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발사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요게 이제 지상 교신에 성공한 거 요게 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일단 저희 사이즈의 위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계에서 6번째로 이제 발사한 회사이고요.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회사의 기술력을 이제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젊은 편입니다. 저희 회사 자체가 그래서 주변에서 우려가 좀 많았는데 그런 우려들을 좀 실력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산업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국내 우주 스타트업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저희 힘으로 위성을 개발했고 위성 영상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이제 우주 개발인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제 주도해 나가는
회사가 되어서 좀 기쁩니다. 마지막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대학원 시절에 큐브 위성을 발사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양방통신을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성공해서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기쁩니다. 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2015년에 이제 창립을 했으니까요. 지금 9년 차에 이제 9년 만에 이제 성공한 거라고. 그럼 네. 개발부터 뭐 이렇게 발사까지 비용이 뭐 얼마나 든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사이에 이제 비용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큰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기존에 이제 저희가 큰 위성 발사할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저렴한 편이라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저렴하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네. 예. 아니 뭐 9년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저희도 이제 창업 전에 큐브 위성을 발사를 했었고 개발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한 거는 한 6배에서 7배 정도 더 무거운 위성이고 더 큰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위성 내부 온도가 좀 너무 낮아가지고 저희가 이걸 내부 온도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 저희가 개발 초기에 이제 위성 형상을 이제 결정 지으면 사실 그걸 변경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뒤늦게 좀 변경하느라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쏘아 올렸을 때 그 안에 내부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우주 자체가 너무 추우니까. 태양빛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춥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안에다가 뭐 히터라도 만들고 뭐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전기 담요 같은 거를 이제 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바꾸는 게 너무 네네. 힘들었다. 네네. 그러니까 초소형 뭐 얘기를 하지만 옵저버 1A는 확실히 뭔가 좀 다른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사이즈도 다르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뚜렷하게 이제 다른 점은 크기가 다른데요.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 유닛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1유닛이 10cm, 10cm, 10cm 크기의 이제 정육면체이거든요. 예, 진짜 예. 작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이제까지 우리나라 국내의 경우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이제 3U인데요. 3U는 한 1리터 생수병 크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예. 국내 기업에서도 이제 발사를 한 케이스가 있는데 3U랑 6U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16U여서 가정용 전자레인지 사이즈라고. 오, 크네요. 네네네. 크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전자레인지 사이즈를 우주에 발사를 시킨다고?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전자레인지가 있으면은 뭔가 뭐라도 할 것 같아요. 생수병보다는 낫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초소형이라고 했고 전자레인지 사이즈라고 했지만 이게 네.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무게는 저희가 1유닛이 거의 한 1.5kg라고 생각해 주시면 됐고 저희 같은 16유라서 25kg입니다. 네. 이 무거운 겁니까? 가벼운 겁니까? 이게 저희랑 동일한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위성이 유럽에서 개발한 위성 중에 스팟6라는 위성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크기가 3m, 3m, 6m고요. 좀 크네요. 무게는 3,000kg입니다.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위성이고 네. 생각하시는 위성인데 저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팟6라는 이 위성은 뭐 기능은 비슷한데 네네. 3m, 3m, 6m 네, 맞습니다. 이 정도 만들어야지 그 기능을 하는데 3,000kg. 네네. 아니 근데 큰 성과네. 뭐 25kg 이러면 확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네, 다행히 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우주에도 바람이 있나요? 너무 무지해가지고. 뭐 태양풍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건 아니다. 야, 예. 근데 그렇게 초소형으로 하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옵저버 1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옵저버 1A 같은 경우는 광학 위성인데요. 예. 이제 쉽게 말해서 저희 핸드폰 카메라를 이제 위성에 달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차이점은 핸드폰 카메라는 이제 바로 앞에서 찍지만 네. 이거는 이제 525km. 네, 우주에서 찍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차이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지구를 관측하는 역할을 하는 위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년 안에 100기를 발사를 해서 전 지구의 사진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촬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지구로 이제 발송이 되면은 지금 나라 스페이스에서 그거를 계속 관찰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상국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요. 그 어. 데이터가 지상국에서 이제 저희 서버로 이제 그럼 해상도는 뭐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뭐까지 볼 수 있어요? 아유 우리 내 친구 뭐 하는지 볼까 뭐 이런. 네,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아, 그건 안 돼요? 예. 지금 저희의 해상도는 1.5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감이 안 오는데 승용
일반 승용차 크기가 한 점 한 5개 정도 모여 있는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형상이 이제 외곽이 잘 보이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이 옵저버 1A 같은 경우 첫 촬영은 했겠지?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촬영했고 지금 발사한 지 3일째부터 촬영을 했는데요. 현재는 지금 임무이 57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거의 수십 장의 이제 위성 영상이 촬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옵저버 1A가 촬영한 영상이 뭐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저희 앞서 말씀드린 저희 회사는 이제 위성 제작 회사이기도 하지만요. 위성 얼스페이퍼라는 위성 영상 분석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까지는 다른 회사 위성의 영상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이제는 저희 옵저버 1 영상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성 분석 서비스라는 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주로 미디어, 금융, ESG 그다음에 도시관리 쪽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구체적으로 어떤 네네. 도움을 주는지 그게 궁금하네. 네, 그래서 진행자분들 혹시 투자를 하시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SK증권이랑 MOU를 맺었습니다. 근데 네네. 저희가 SK증권에 MOU를 맺은 이유는 이제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나 업황 분석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성 영상을 하는데 어떻게 업황을 분석을 해요? 네, 하늘의 별을 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최근에 이제 빈살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신 분이 이제 더라인 프로젝트를 저희 그 한국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가장 길고 그리고 밀집 도시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워낙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으로 이제 촬영을 하면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봤을 때 진짜 그 긴 라인이 이렇게 바다 근처에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그러니까 됐어요.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내 돈이 말만. 거기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네, 확인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토목공사에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기업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지도 이제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또 옵저버 1A에 쌍둥이 위성이 있다 하던데 이건 또 뭡니까? 네, 내부적으로는 이제 옵저버 1B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위성 발사한 거를 약간 조그만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사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위성이라는 게 이제 구조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쌍둥이 위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만들었고 네, 그리고 나서 같이 이렇게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몇 분이 모여서 창업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그 초기 멤버는 7명이고요. 7명.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이즈가 좀 커져서 지금 50명으로 지금 야, 그럼 이제 앞으로 50명이 아니라 그쵸? 지금 일론 머스크 지금 그분들이 지금 여기 부산에 계신 건데 네. 그 나라 스페이스 목표는 뭡니까? 저희 회사 목표가 이제 영어로 Expand Our Universe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위성과 위성 영상이라는 이제 매개체로 사람들의 일상을 좀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회사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5년 안에 100개의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목표고, 얼스페이퍼라는 웹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위성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위성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위성 영상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 분석 같은 거를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이 많이 가던데 미세먼지 관측 초소형 인공위성 부산셋 개발하고 네, 계시다고 해. 맞습니다. 이 어떤 겁니까? 부산셋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시 그리고 한국천문우주연구원 그리고 저희가 힘을 합쳐서 개발한 인공위성인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을 띄우려는 거가 매우 이제 드문 사례인데요. 네. 부산셋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만 연안의 미세먼지를 관측하기 위해서 발사되는 위성이고, 특이하게 이제 미국 나사에서도 부산셋의 데이터를 좀 중요하게 인식해서 데이터를 공유받는 조건으로 나사가 대신 이제 발사를 해줄 예정이고요. 위성 개발 자체는 작년 초에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나사에 전달하기 위해서 행정적 절차를 이제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부산 시민분들이 부산셋이 개발되고 있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부산 시민의 그리고 부산 시민을 위한 이제 인공위성이군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개발했으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부산셋인데 미국 나사가 관심을 갖는데 부산셋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네. 예, 곧 쏘아 올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항만의 미세먼지 농도를 굉장히 좀 쉽게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까지는 이제 지상 센서로만 관측을 했었는데 이게 좀 위성이 지나가면서 관측을 하니까 굉장히 자주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창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주 스타트업이라는 건 고사하고요. 우주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생소했을 때거든요. 9년 전이니까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누리호, 뭐 다누리, 뭐 항공우주청 이렇게 국가적인 우주 이벤트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국민들이 우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주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부산 그리고 한국에 저희 같은 우주 스타트업이 있음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9년 됐다고 하셨죠? 네, 앞으로 맞습니다. 10년 후에는 이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저희는 이게 소개만 들었는데 괜히 제가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야,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더 응원하고 더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셋도 관심 가질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나라스페이스의 김민식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 뭐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눈이 내릴 수도 있다 하는데 오늘 또 각별